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포토샵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저는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깔려있는 버전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환경은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우선 오른쪽 상단에 있던 네모 단추 쿡 찍으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때 이 친구들 누가 없어졌는지 찾기가 힘드시니까 그럴 때는 리셋을 시켜서 초기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내가 하나하나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메뉴들이 있는데요. 아무거나 누르고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대화창이 뜨면 왼쪽에 있는 부메뉴들 클릭하실 때마다 오른쪽에 옵션 창이 달라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시험 보는 동안에 볼만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 테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하면 눈이 많이 필요하니까 대체로는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워크스페이스에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멘터리즈 탭이라고 해서 창문을 커다랗게 놓고 혼자서 쓰겠다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놓고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를 이쪽에다가 옮겨야지 라고 드래그해서 옮겨놓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탭 형식을 쓰지 않도록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커서의 모양은 아무래도 그 브러쉬의 크기가 직관적으로 커다란지 작은지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말 브러쉬가 바로 그런 형태인데요. 혹시라도 노말 브러쉬로 분명히 되어 있는데 프리사이즈처럼 십자가 형태로 항상 보이고 있다면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으면 항상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이니까요. 캡스락 키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노멀 브러쉬로 선택.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해요. 문제에서 픽셀 단위로 크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눈금자가 픽셀 단위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되 글꼴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 설정도 맞춰주셔야겠죠. 개체를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지를 가이드라인 뽑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더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을 텐데요. 가이드라인의 색깔이 배경과 구분이 좀 잘 되기 위해서 색상을 바꿔주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타입이라고 하는 글꼴. 기본적으로 한글 글꼴은 한글로 찾아지는 게 좋겠죠.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영문 글꼴로 보여요. 굴림이라고 하는 채를 찾으려고 하는데 GUL 굴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좀 번잡스럽죠. 그래서 한글은 한글로 보이고 영문은 영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쇼 폰트 네임 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 대화창이 뜨면 수업 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1.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윕스 폭은 40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500이에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새롭게 종이가 열리게 되면 그 종이의 크기에 맞춰서 눈금자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물에도 항상 눈금자가 있으니까 비교해 보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요.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룰러스 저는 이미 켜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꺼져 있는 분들은 이렇게 키시면 되겠죠. 눈금자는 컨트롤 R 누르시면 바로 켜질 거예요. 크기는 화면에 꽉 채우기 위해서 전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키워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급의 1번 가져와서 필터를 주세요 라고 했네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죠. 파일에서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미지들 모여 있어요. 1급의 1번 열기. 이미지를 보아하니 결과물과 크기, 위쪽에 있는 요 전등 불빛과 아래쪽에 있는 요 블럭 보이시죠? 요 경계선 부분이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이미지, 사이즈. 우리가 준비한 이미지는 높이가 500인데 살짝 크죠? 폭의 경우에는 어차피 양쪽이 잘릴 거니까 폭은 내버려 둘 거고요. 높이값만 비슷하게 맞춰오도록 할게요. OK 단추 누르시게 되면 살짝 줄어들었고요. 전 창문을 따로 띄겠다라고 맨 처음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창이 따로 떠요.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 레이어 1이라고 지멋대로 레이어 이름이 들어가는데요. 이름은 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비교해 볼 때 찾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필터를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버전에 따라서 위치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필터들 보일 텐데 ABC 순서대로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아티스틱부터 크로스 엣지, C 없죠? 닫을 거고요. 브러쉬 스트로크에서도 C 여기 있네요. 자, 크로스 엣지라고 OK 하게 되면 필터가 바로 적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펜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걸 저장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젤 모양이라고 했으니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뒤쪽의 배경은 좀 눈을 감겨서 안 보이도록 해줄게요. 펜 툴을 들어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 위쪽에 있는 옵션을 눈여겨보세요. 펜으로 작업할 때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패스라고 되어 있을 텐데 저는 쉐입이라고 바꿔놨습니다. 눈에 잘 보이도록 레이어를 생성하면서 작업을 할 거예요. 필, 색깔이 좀 들어있어야 눈에 잘 보이겠죠? 스트로크, 선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 제자리로 돌아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면서 레이어가 생성이 되고요. 눈에 잘 보이시죠? 이 친구는 한 방에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수정도 다 가능합니다. 펜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magne동이 컨버트 포인트라고 하는 친구는 점을 쭉 당기시면 곡선화되어 점을 쭉 당기시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점을 쭉 당겨서 곡선 만들려고 하는데 꼬였다 싶으시면 반대로 풀으시면 되겠죠? 난 다시 뾰족하게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친구를 그냥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뾰족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셀렉션 툴 이용하시면 됩니다.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패스 셀렉션과 다이렉트 셀렉션이 있어요. 패스 셀렉션은 덩어리 전체를 들어서 옮기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 쓰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그 중에서 일부에서 점 하나만 콩 찍으시면 다른 아이들은 다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얘만 파랗죠? 그 친구만 따로 잡고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젤의 경우에는 네모난 이렇게 화구에 주변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친구들을 더 추가를 시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펜 툴을 다시 들고요. 위쪽에 옵션을 자세히 볼게요. 여기에서 패스 대신에 저희는 쉐이프라고 레이어를 생성하면서 작업하겠다.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줬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는 중이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는 상태로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요 오른쪽에 살짝 치우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꾹 누르면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레이어가 생성이 된 거예요. 컴바인이라면 지금 있는 레이어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서브트랙이라면 지금 있는 레이어에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 컴바인과 서브트랙만 기억해요. 컴바인이라고 하는 친구로 갈아 끼웠고요.
만약에 분명히 눌렀는데도 잘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레이어를 선택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잘 먹을 거예요. 자, 컴바인. 아래쪽에다가 다리를 하나 만들 거다. 그러면 추가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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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로 클릭해서 돌아오면 다리가 만들어지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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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리가 만들어져요. 요렇게 그려놓고 나니 잔상들이 생겨서 예쁘지가 않죠? 그럴 때는 잔상이 없도록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주변 정리가 될 거예요. 오히려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을 빼야 된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서브 트랙으로 갈아 끼우시면 됩니다. 서브 트랙을 이용해서 요만큼만 내가 뺄 거예요 라고 클릭 그리게 되면 구멍이 빵 뚫리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도형을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라고 콩 찍으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컴바인 추가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더 얹으실 수도 있고요. 지울게요. 이젤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만들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겠습니다. 눈금자에 숫자 보이시죠? 그 숫자를 클릭해서 쭉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대략 200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네모난 판때기는 요 안에다 그릴 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한 400은 넘어가지 않게 그려야 되겠다라고 대략 요 정도. 왼쪽과 오른쪽도 결과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유추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요 안에서 그릴 겁니다. 펜툴 이용해서 새로 만들 거고요. 클릭하셔서 대강의 크기를 맞춰 줄 거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클릭, 이 친구만 따로 수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옵션을 컴바인으로 바꾸셔야 해요. 펜 툴을 들어서 컴바인으로 바꿔줄 거예요. 잘 안 먹는다 싶으시면 다른 레이어 선택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컴바인 확인하시고 클릭하셔서 위쪽에 있는 뿔 만들어주면 되겠죠?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을 해주세요. 대략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됐고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잔상이 남은 건 예쁘지 않으니까요. 옵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잔상을 사라지게 해주면 이 정도 느낌인 거죠. 이 친구에 대해서는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오른쪽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보입니다. 이미 작업을 할 때에 패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이긴 한데 나는 굳이 하나를 더 저장하고 싶은 거죠. 패스에 만들어진 친구 빈 공간 보입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도 세이브 패스라고 하는 대화창이 떠요. 캔슬. 패스 패널의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를 누르셔도 세이브 패스가 보입니다. 패스를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름은 이젤 모양.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이와 더불어서 이젤 모양이라고 하는 쉐입 더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셔야 다음번에 작업할 때에 이 이젤만 선택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레이어 패널로 돌아올 거고요. 눈 감았던 1급의 1번 다시 눈을 뜨도록 할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를 씌워달라. 이젤 모양과 1급의 2번 두 개를 엮어서 라고 되어 있네요. 이젤 모양은 만들었으니 1급의 2번을 불러오도록 하죠.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오픈. 1급의 2번 열기. 요 그림은 어차피 이젤 모양만큼만 잘 이을 거니까요. 굳이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그러다 놨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이 친구는 1급의 2번이었어요. 마스크를 씌워달라고 했는데 이젤 모양만큼 잘라서 가려줄 거니까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할 때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해주는 도형이 밑에 깔려 있을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의 경우에는 그 위에 얹어질 겁니다. 얹어진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잘라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고 난 다음에는 레이어의 스타일을 주세요. 스트로크라고 했네요. 여기 이젤 모양 바깥쪽에 선들 보이시죠? 레이어 창에서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이젤 모양에다가 넣을 거니까 이렇게 이젤을 정확하게 잘 선택하셔서 FX 스트로크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두께값과 색깔이 언급되어 있는데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색상이네요. 두께값은 3이고요. 칠해주는 타입은 단색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두 가지 색깔이네요. 색깔 깜장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불투명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색깔 값에 대해서만 나와 있으니까 불투명도는 필요가 없지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만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추도록 할게요. 결과물을 보면 왼쪽에가 노란색, 오른쪽이 주황색, 그 위치 값이 좀 달라 보이죠? 추락 형태를 보시고 앵글 값, 각도도 조절을 해주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노랑과 주황 선택이 됐네요. 더불어서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도 같이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너 섀도우까지 오케이. 가이드라인은 좀 산만하니까 안 보이도록 감겨줄까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이 깔끔하게 지워졌네요.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1급의 3번. 필요한 부분들은 요만큼이니까 그 아이들을 잘 이젤들 데리고 오면 되겠죠?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올 건데요.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브러쉬의 크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브러쉬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이 이렇게 보입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실 때에 더하기를 누르게 되면 문질문질 할 때마다 영역이 추가되는 거겠죠. 빼기를 누르면 문질문질 할 때마다 영역이 삭제되는 걸 겁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숫자 값으로 15라고 되어 있는데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빠르게 크기 조절 가능해요.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브러쉬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확인하십시오. 적당한 크기를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1급의 3번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클리핑 마스크로 같이 딸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젤과 그림 사이에 낀가져 있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질질질 끌어서 내려주시거나 올려주시면 됩니다. 1급의 3번이 아무래도 결과물에서는 이젤보다 더 아래쪽으로 깔려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이젤보다 아래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를 조절할게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면 자유롭게 크기를 조절해주는 프리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여기는 워낙 자주 쓰니까 컨트롤 T 외워두시면 좋겠죠. 조절점이 보이면 드래그 하셔서 적당히 조절하십시오. 1급의 3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이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 경사가 졌으면 좋겠구나.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정확하게 선택하시고 FX 베벨 앤 엠보스 주도록 하죠. 동그라미 5번 쉐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는 이제 제일 위쪽에다가 얹어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 선택하셔야 위로 쌓이게 될 거예요. 커스텀 쉐입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글자 도구 주변에 있는 도형 꾹 누르게 되면 커스텀 쉐입 보입니다. 위쪽에 옵션 확인해 보시고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어야겠죠. 필, 선은 필요 없어서 스트로크는 짝대기,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을 찾으시면 될 거예요. 저는 현재 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입들이 이렇게 폴더 형태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중이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아이들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 말고 예전에 썼던 쉐입을 찾고 싶어요. 그게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따로 불러낸 상태지만 혹시라도 레거시 쉐이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가셔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쉐이프 패널이 열릴 거예요. 쉐이프 패널에서 3줄이를 누르시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레거시 쉐입이라고 불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쉐입이 저는 불러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쉐입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한참 걸리기 때문에 시험 보는 동안에는 빨리 열어놓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에서 쭉쭉쭉쭉 열어놓으세요. 별 모양부터 찾겠습니다. 그리는 동안에 찌그러지면 섭섭하니까 왼손에 도움 받을까요?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별의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부터 먼저 놓을게요. 쉬프트는 나중에 다 그린 다음에 놓습니다. 쉐이프가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는데 색깔 값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앞쪽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값을 맞춰줄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은 FF9900. 레이어에 스타일도 지정이 되어 있죠. 아래쪽에 FX에서 드랍 섀도우. 눈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레이어 만들고 있습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고 모양을 찾도록 하죠. 문자 효과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를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꼴 맞추겠습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 거 확인할 거고요. 글자 도구를 들었습니다. 글꼴과 크기, 색깔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에리얼의 볼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 값을 3개나 줬네요. 우리는 지금 색상 값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색상 값을 요쯤에 하나 더 만들고 싶다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클릭하셔서 색깔 단추를 더 추가시켜주면 돼요. 색깔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도록 하죠. 색상의 방향을 보시면 결과값이 왼쪽은 노랗고 오른쪽은 보라색인데 여기는 위아래로 되어 있죠.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해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지시사항에 맞춰져서 쭉 만들었는데 글자가 아래쪽으로 배가 볼록한 느낌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모양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있고요. 글자 도구를 들었고요. 위쪽에 옵션 중에서 글자를 꾸겨줄 테다라고 하는 웹텍스트 보입니다. 지금은 스타일이 넌이라서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래쪽으로 배가 볼록할 거니까 아크 로워. 어느 정도로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결과물을 비교를 해보시고요. 빠진 게 없는지 효과들도 레이어 찬찬히 보시고요.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보신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요. 2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랗게 400에 500짜리인 경우에는 JPG, 조그맣게 10분의 1로 줄인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라고 하게 되면 어디다 저장할 건지 물어봐요. 우리 GTQ라고 하는 폴더에다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두고 들어왔던 거 불만 없어요. 파일의 형식만 JPG를 찾으시면 될 텐데요. 버전에 따라서
여기 아래쪽에 형식을 누르면 바로 JPG가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이는 분들은 JPG를 찾아서 콕 찍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Save Copy라고 옵션을 한번 더 눌러서 JPG가 보일 거예요. JPG로 저장할 거다라고. 그러면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GTQ에 있고 파일의 이름 제대로 줬고 JPG구나 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퀄리티에 대해서는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만 없습니다. OK에서 마무리 지어주면 커다란 아이는 끝났고요.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오케이 확인하시게 되면 그림이 많이 작아졌죠. 이 상태에서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는 GTQ라고 하는 경로 맞고요. 파일의 이름도 처음에 주고 왔던 거 맞고 포맷이 PSD로 제대로 되어 있네요. 저장해서 1번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400에 500짜리 똑같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400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크리에이트 사이즈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크게 좀 창을 조절했고요. 1급의 4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셔도 되는데 저는 창문을 따로 띄어서 쓸 수 있도록 조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도 바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1급의 4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보다는 살짝 커 보이죠? 우리 종이는 400짜리인데 여기는 500이로군요. 자,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요. 4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모자라네요. 하이트 높이를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남습니다. 남는 부분은 그냥 잘라서 버리면 되니까 모자라지 않게 데리고 와주시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는 게 좋겠죠? 저장하지 않을 거고요. 외부의 이미지 갖고 오면 레이어가 자동으로 1이라고 들어갈 텐데요. 1급의 4번에서 갖고 온 거다라고 이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필터를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을 찾으세요. 아티스틱부터 찬찬히 필름 그레인 여기 있네요. 오케이. 1급의 5번은 색상 보정을 하기 위해서 파란과 빨강색 계열로 보정을 해라 라고 갖고 오도록 하죠.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필요한 부분들 문질문질해서 데리고 올게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파란색과 빨간색 계열로 보정해라 라고 했는데요. 결과물 보니까 여기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아이들 요 두 아이가 지금 파랗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부분, 핑크색 부분 요게 지금 또 빨갛게 보이고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어야 될 부분만 따로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할게요. 요거랑 요거. 이미지에 가시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 거다.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이라고 하시게 되면 색상값 바꿔줄 수 있도록 휴를 조정 가능해요. 파란색이 될 때 멈춰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방식은 원본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컨트롤 D에서 영역을 해제해 볼게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어를 만들면서 색상을 변경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색상이 바뀌어야 되는 이 친구와 저 친구는 그냥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가 아니라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하는 동글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아이콘 보일 거예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이용을 하셔서 그 안에 들어있는 휴 세처레이션으로 조정을 하시게 되면 레이어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정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빨강색으로 세처레이션 좀 높여서 강하게 조절해 보도록 하죠.
요렇게 레이어를 활용하시게 되면 원본이 손상되지 않으니까 실무에서는 요런 식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1급의 5번은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선택하셔서 FX 드랍 섀도우. 1급의 6번 넘어갈까요? 소스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뒤쪽에 배경 색깔이 단색일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하기보다는 매직 원두, 마술봉을 쓰시는 게 좋아요. 클릭하셔서 뒤쪽에 있는 배경색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친구들만 선택이 되는데 톨러런스, 허용값에 따라서 찾아지는 범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톨러런스의 기본값은 32일 거예요. 클릭하시면 그 색깔들만 쭉쭉쭉 선택이 되죠. 하지만 내가 가져가려는 건 요 배경 색깔이 아니죠. 선택한 거 셀렉트를 인버스 뒤집어 주시게 되면 그 바깥쪽에 있는 색상 빼고 나머지만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글자는 실제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연습하실 때에 혹시라도 요거 그 이외의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안내문이 들어있는 건데요. 이 친구는 무시하고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1급의 6번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이 효과 좋네요. 볼록한 느낌. 쉐이프를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하세요.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 거다. 필 색깔이 들어 있을 거다. 스트로크는 없을 거고 모양을 찾아 주십시오. 튀긴 자국 모양. 그릴 때 찌그러지지 않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 조절 가능하니까 크기를 적당히 맞춰주시고요. 색상값에 대해서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똑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CC6600 레이어 스타일도 주세요. 이너 섀도우. 나머지 쉐입들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의 경우에는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새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복사를 할 때 단축키 쓰시면 좋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게 되면 쌍둥이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짓고 타이핑하죠. 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을 2개 줘라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3개의 색상을 썼기 때문에 쓸데없는 색깔이 들어가 있죠. 이 친구는 그냥 창밖으로 질질질 끌어내시면 없어질 거예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없어집니다. 아래쪽에 있는 거 색깔값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세요. 스트로크의 경우에도 앞서서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줬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네요. 이번에는 단색이기 때문에 필 타입을 컬러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글자가 이렇게 꿀렁거리고 있는 건 웹 텍스트 이용해서 글자를 구겨주셔야 됩니다. 살짝 누워있는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살짝 꿍 돌릴게요. 엔터. 전체적으로 배치 잘 확인하시고요. 방향이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파일을 저장할 때 커다란 이미지는 JPG, 조그만 이미지는 PSD로 저장한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커다란 이미지니까 JPG로 저장할 겁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가 GTQ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 맞습니다. 포맷이 JPG가 바로 보이면 JPG 선택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이 친구는 세이버 카피라고 하셔서 그 친구에 대해서 JPG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장하세요. 다시 한번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 손톱만큼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이 PSD 맞죠?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로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뉴, 파일의 이름, 단위는 픽셀 단위이고요. 폭을 600이라고 하이트 높이를 400이라고 맞춰줍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OK.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을 66CCCC라고 맞춰줘라. 물감을 좀 짜도록 할까요? 포어그라운드를 콩 찍으셔서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하늘색이 뽑혀 나왔습니다. 그 색깔로 가득 채우도록 하죠. 에디트에 필, 포어그라운드 물감 뽑아놓은 그 색깔로요. OK. 가득 찼죠. 1급에 7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7번.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아하니 우리 거보단 좀 커 보이죠?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더니 하이트 높이도 400이라고 바뀌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도록 하죠.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7번이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블렌드 혼합 모드는 멀티플라이 곱하기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렌드 모드는 아래쪽에 있는 아이와 위쪽에 있는 아이를 섞어준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은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노말이라고 해서 나만 보세요 라는 뜻인데요. 그 아이를 아래쪽에 있는 친구랑 섞어주겠다 라고 블렌드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멀티플라이라고 하는 걸로 섞어줘라 라고 했으니 맞춰주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묻어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오퍼시티도 70으로 낮춰주세요 라고 했네요. 지금 블렌드 모드 바로 옆쪽에 보시면 오퍼시티도 또 투명도가 100%로 되어 있는 거 얘를 70%로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8번. 1급의 8번의 경우에는 이 친구를 나중에 레이어 마스크로 가려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피라미드만 잘라서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전체를 갖고 와서 부드럽게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가려줄 거예요. 이미지의 사이즈가 얼추 우리 거랑 크기 비슷하니까 그대로 데리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높이 값을 보니까 400 언저리 맞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갖다 놓을 거고요. 대충 이 정도 위치인 것 같죠? 1급의 8번은 필터, 필름 그레인이라고 되어 있으니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있을 거예요. ABC 순서대로 잘 찾으십시오. 필름 그레인.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서 부드럽게 가려주세요 라고 하는군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의 마스크예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가려주기 위해서 쓴 건데 하나도 가려져 있지가 않죠. 그건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흰색 마스크 말고 깜짝 마스크를 쓰게 되면 안 보이게 될 텐데 너무 격하게 안 보이면 섭섭하죠.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가려주고 있어요. 그라디언트를 쓰면 부드럽게 정리가 될 테니까 내가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라디언트로 색상을 정리해 줄 거다. 깜장에서부터 하얀색으로 부드럽게 바뀌고 있는데 그 아이가 혹시라도 깜장 하양이 아니라면 색깔 너는 이라고 선택을 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돼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아이는 잘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흰색 마스크를 쓰면 되겠고요. 오른쪽, 요쪽이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중이잖아요. 여기를 검정색 마스크로 가려주면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검정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서요. 요렇게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가려줄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드래그를 해보십시오. 1급의 9번 가지고 올게요. 1급의 9번은 액자 모양이로군요. 자, 액자 모양의 경우에는 결과물 보니까 요 틈바구니로 1급의 10번 그림이 잘라서 비쳐 보이고 있어요. 클리핑 마스크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친구들이군요. 뒤쪽에 배경이 단색이니까 우리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원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직원드를 쓰실 때의 그 톨러런스 허용치는 기본값이 32예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컨티거스라고 해서 연속되어 있는 애들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 아이를 V체크 해놓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요 흰색들끼리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안쪽에 있는 흰색은 선택되지 않아요. 요렇게 컨티것을 켜준 상태에서 바깥쪽에 흰색만 선택을 했고요. 그거를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를 인버스라고 뒤집으시면 이제 안쪽에 있는 요 액자들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일 급의 10번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1급의 10번은 요 그림이군요. 네, 이 친구는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니까 요 아이를 살짝쿵 줄일까요? 사이즈가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어차피 액자에 가려질 거라서 살짝 줄여서 데리고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한 500 정도로 줄여서 데리고 와 볼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의 10번입니다. 컷아웃이라고 하는 필터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단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한 다음에 결과물을 좀 비교해 보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눈을 감을게요. 저희는 요 1급의 10번이 동그란 부분 그리고 네모난 부분 여기에 비쳐 보이길 원하죠. 그만큼만 잘라서 봤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 부분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잘라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클리핑 재료가 되는 아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만큼에 대해서 칼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 J 눌러주시게 되면 따로 레이어가 생성이 된 거 확인이 되시죠? 요거는 이름을 클리핑 마스크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생성을 했으니 이제 잘리울 그림 눈을 뜰 거고요. 너는 잘 리워라 라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주게 되면 그만큼만 잘라져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결과물과 비슷한 위치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의 위치인 것 같죠? 그 아이를 이제 필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컬아웃을 선택하셔서 OK 하시게 되면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군요. 나머지 조건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9번의 경우에는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했으니 1급의 9번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FX에 가셔서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1급의 10번에 대해서는 필터뿐만 아니라 여기도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죠. 이너 섀도우로 안쪽에 그림자를 주겠다라고 할 적에 이 친구는 원래 그림이 있다만 한 거잖아요. 거기다 안쪽에 그림자를 줘도 그림자가 보이질 않아요. 그 그림자는 액자의 요 잘리운 부분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클리핑 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섀도우를 주게 되면 그림자가 보이게 될 겁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림자가 안쪽으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1급의 11번. 색상 보정을 할게요. 파란색 계열로 보정.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가셔서 색상값 맞춰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색깔이 그라디언트니까 필 타입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형들을 얹어 볼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옵션 확인하십시오.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예요. 쉐이프, 필 색깔이 들어있을 거고요. 스트로크, 선은 없을 겁니다. 쉐이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에서 불투명도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불투명도는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값 맞춰주시면 됩니다. 똑같은 도형이 하나 더 있을 때는 복사해서 만들면 되겠죠. 컨트롤 J. 나머지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타이핑하도록 하죠. 글자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주어졌다면 어떤 친구가 작은 건지 어떤 친구가 큰 건지를 잘 구분하셔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꼬불렁하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은 없지만 찾아서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스타일에서 꼬불렁한 친구들 중에서 모양이 플래그와 라이즈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플래그는 완전히 꼬불텅거리는 시작과 끝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꼬불렁거리는 느낌이라면 스타일 중에서 라이즈는 상승하는 느낌이에요. 아래쪽은 땅을 발을 붙이고 있고 위쪽이 공중에 이렇게 부양되어 있죠. 결과물은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라이즈. 글자들까지 다 입력을 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시고요. 레이어 순서도 바뀐 게 없는지 확인을 하셔서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는 JPEG입니다. 작은 이미지는 PSD예요. 커다란 상태이니까 파일을 세이브, 저장을 할 적에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을 보시면 되겠죠. JPEG이 있으면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없으면 세이버 카피. 이미지를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쪼그라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포맷,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죠.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도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용지 사이즈가 600에 400짜리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레졸루션 72입니다.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예요. 크리에이트. 여기에서도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포어그라운드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줄게요. 그 색깔로 가득 채울 겁니다. 에디트에 필. 우리가 뽑아놓은 전경색 포어그라운드로 오케이 하면 전체 색깔이 채워졌고요. 패턴을 만들어 줄게요. 패턴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 다음번은 또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간격을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실 때 자를 하나 가지고 가시면 선을 긋기가 편하겠죠. 첫 번째에 있는 그림, 그 다음번에 시작하는 그림의 간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가늠하시면 됩니다. 대략 한 50보다는 살짝 작은 것 같아서 45라고 잡고 작업을 할게요.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은 주지 않겠습니다. 45에 45. 뒤쪽에 배경은 필요가 없겠죠. 백그라운드는 투명하게 트랜스퍼런트라고 하셔야 뒤쪽에 배경 없이 오롯이 도형만 남을 거예요. 도형은 정보와 지구 모양 두 가지이고요.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손바닥 더블 클릭해서 창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지구본 모양부터 좀 찾아볼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그릴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누른 상태로 드래그. 색깔이 정해져 있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면 되겠고요. 정보에 대해서도 찾겠습니다. I자 모양을 찾아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대로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정보, 지구, 모양. 더 이상은 얘는 필요 없기 때문에 닫으셔도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불러와서 수정할 때 대비해서 최소화 버튼 눌러서 감춰놓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미지들 불러오겠습니다. 1급의 12번. 1급의 11번도 블렌드 모드를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스크린이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랑 밝은 색깔로 섞어줄 건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서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스크린이라고 바꾸시면 되게 밝아졌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 마스크는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죠. 클릭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합니다. 가려주기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 하나도 가려지지 않는 이유는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에요. 흰색 마스크가 보이는 거라면 검정색 마스크가 안 보이는 걸 텐데요. 마스크의 방향까지도 지시가 되어 있죠.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 방향이라면 좌우를 얘기하는 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왼쪽은 잘 보이고 있으니까 반대쪽이 안 보이도록 가려주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가려지라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 거고요. 그라디언트는 아마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들었기 때문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검정색, 흰색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색깔은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안 보일 거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왼쪽이 잘 보이니까 여기는 흰색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정할 거예요. 그렇다면 검정색부터 쭉 흰색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1급의 13번. 이미지 사이즈 대충 맞춰 올게요.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했더니 하이트, 높이가 좀 남습니다.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좀 모자라죠? 결과물을 보시고 이 친구는 위아래 높이가 다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일부분이 잘려도 되는 건지를 유추하시면 될 텐데요. 요거는 아무래도 양쪽 옆에가 지금 가려서 안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냥 커다랗게 갖고 오는 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1급에 13번 필터 드라이 브러쉬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드라이 브러쉬를 찾으십시오. 오케이. 여기에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이번엔 대각선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아래쪽에 전시장 모양은 잘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쪽이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대각선 방향이라면 이렇게 요 방향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마스크를 씌우도록 하죠.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다라고 했고요. 하얀색의 마스크가 씌워졌기 때문에 내 거 이미지는 그대로 다 보이고 있는 중.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는 그라디언트, 깜장색 부분이 안 보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자가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죠. 깜장색 부분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쭉 드래그해서 표현을 할게요. 1급에 14번 불러올게요. 1급에 14번 화살표들이군요. 자, 이 친구들은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한쪽만 맞춰 오도록 하겠습니다. 600으로 맞췄더니 높이도 400으로 뚝 떨어지는군요. 여기에서 하얀색 부분만 선택해서 뒤집어주면 나머지 화살표들만 남게 될 테니까 우리 퀵 셀렉션보다는 매직원드 마술봉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값은 32라고 되어 있으니 불만 없고요. 연속되어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 건너 마을에 있는 흰색들도 다 필요하죠. 컨티거스라고 하는 연속성은 V체크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클릭하게 되면 모든 흰색이 몽땅 선택이 될 겁니다. 흰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니까 셀렉트를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인버스. 그럼 화살표들만 남게 될 거예요. 데리고 가죠. 정확하게 화살표들만 잘 데리고 와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줄 거고요. 불투명도도 50%라고 적용이 되어 있군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오퍼시티 불투명도 조절 가능합니다. 1급에 15번 필터와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 텍스처, 라이저, 레이어 스타일도 줄게요. 아우터 글로우, 1급에 16번의 경우에는 핸드폰이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친구로군요. 자, 이 친구의 경우에는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을 하실 적에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좌우로 반전시켜 줄 수 있어요. 색상도 필요한 부분만 쫙 선택하셔서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휴값을 왔다 갔다 해도 색깔 값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색상을 넣어주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기능을 쓰시면 돼요. 여기에서 색상을 파란색 계열로 주겠다. 세처레이션 농도를 좀 높이겠다라고 하면 색깔이 강하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라이즈 확인해 주십시오. 이미지들은 다 배치를 했고요. 쉐입들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의 경우에는 펜 툴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친구들도 보이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들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보이는군요. 일단 펜 툴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친구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들을 모두 다 눈을 감기겠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릴 때 좀 헷갈리니까요. 펜툴로 작업을 할 도형을 어느 정도 크기로 그릴 건지는 가이드란을 뽑으시는 게 좋겠죠.
요만큼이다 라고 눈금자를 보시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선을 뽑아낼 거고요. 위쪽으로는 100, 아래쪽으로는 한 300 정도?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왼쪽과 오른쪽도 자를 갖다 대시고 어느 정도 크기에다가 맞출 건지 가늠을 하시는 게 좋겠죠. 색깔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펜툴로 그리실 때 노란색과 녹색과 하늘색 세 가지 색깔로 구분이 되니까 이 아이들은 따로따로 제작을 하셔야 색깔 값을 따로 주실 수 있으세요. 우선 제일 메인이 되는 하늘색부터 먼저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실 때에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따시고 그리고 나서 곡선화 시켜주는 방식을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곡선을 애초부터 잘 그리지 못한다면 대충의 얼개만 따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자,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여기에서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원하는 점들만 위치를 옮겨주실 수도 있어요. 모양의 크기가 바뀌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점을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화 작업이 될 거예요. 선이 꼬였다 싶으면 반대쪽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느낌으로 갈까요? 색상 값을 맞춰줄게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요만큼이 파여져 있죠? 그 부분은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점들이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할 때 자꾸 간섭을 받으니까 빈 공간을 눌러서 점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도록 풀어주시고요. 펜툴 이용해서 여기 이만큼을 빼겠다라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레이어 잘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펜 도구를 잘 들었습니다. 위쪽의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습니다. 뉴 레이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컴바인은 추가하겠다라는 거고 서브트랙은 뺀다라는 거니까 서브트랙이라고 옵션을 바꾸는 게 좋겠죠. 분명히 서브트랙으로 눌렀는데 자꾸 선택이 해제된다면 빈 공간 눌러서 다시 레이어를 다른 데 갖다 돌아오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서브트랙이 제대로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또 대충의 윤곽을 따겠습니다. 펜툴 꾹 누르시고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점들을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만들어질 거예요. 쭉쭉 당겨서 곡선. 대충의 윤곽만 나오면 멈춰주세요. 자, 하늘색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새로운 레이어로 초록색을 만드시면 됩니다. 펜툴을 다시 들을 거고요. 위쪽에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 거다. 클릭하셔서 대충의 윤곽을 따시고요.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컨버트 포인트 이용하셔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화 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펜툴 이용하셔서 위쪽에 옵션 보시고 빼드릴 겁니다 라고 서브 트랙 잡아주시면 되겠죠. 같은 하늘색이라서 헷갈리니까 색깔부터 바꿀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 펜툴 이용해서 위쪽에 옵션 서브 트랙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꾸 풀린다면 다른 레이어 선택했다 되돌아오시면 됩니다. 서브 트랙. 마지막으로 노란색을 만들도록 할게요. 펜툴을 다시 들 거고요.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VR 뒤쪽에 있는 고무밴드가 따로따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번에는 합쳐줄 거죠. 펜툴 들었고요. 위쪽에서 컴바인으로 바꿀 겁니다.
자꾸 선택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레이어 선택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컴바인 확인하시고 펜툴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만 갈게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레이어가 확실하게 따로따로 돼 있는지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레이어드를 해 보시게 되면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각각 선택하셔서 FX의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시면 되겠죠? 같은 효과를 주실 때 복사해서 써먹으셔도 됩니다.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이펙트를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아래쪽에 있는 곳에 갖다 대시면 똑같이 효과가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질질질 끌고 아래쪽에다가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림자 효과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패턴이 씌워져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의 친구에다가만 패턴을 씌웠다면 레이어를 그냥 복사해서 패턴을 넣어주면 될 텐데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거니까 패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한꺼번에 씌워주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친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게요. 뉴 레이어. 이름은 헷갈리지 않도록 패턴이라고 줄 거고요. 패턴을 전체에다가 씌워줄 건 아니고 이렇게 쉐입들 넣어놓은 공간만큼만 패턴을 넣을 거니까요. 그 공간만큼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VR이라고 하는 요 하늘색의, 초록색의, 노란색의 레이어 따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 친구들에 대해서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요만큼만 선택했습니다 라고 반짝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위쪽에 있는 초록색 부분도 같이 선택할게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를 같이 누르게 되면 동시에 선택이 돼요.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썸네일을 콩 찍게 되면 그 범위도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컨트롤 쉬프트 같이 누르고 있습니다. 노란색의 썸네일 콩 찍으면 범위가 요만큼이라고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만큼에 대해서만 패턴 레이어에다가 패턴을 씌우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디트에 채워줄 겁니다. 필. 저희는 패턴으로 채울 거니까 패턴. 내가 만든 패턴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만든 지구본 모양의 패턴. 오케이 하게 되면 그만큼만 패턴이 칠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선택 해제할게요. 컨트롤 D. 레이어 모두 눈 뜨겠습니다. 나머지 쉐입들 얹어주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골라주십시오. 똑같은 도형이 반복될 때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컨트롤 J. 나머지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글씨를 쓰세요. 체험형 VR 미술 전시관이라고 하는 친구는 글씨가 세로로 써 있죠.
타입 2 꾹 누르시면 버티컬 타입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타이핑을 하도록 할게요. 글자들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굴림에 35, 레이어 스타일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글자에 대해서 꼬깃한 느낌이 드는 건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꾸겨주세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 이용해서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VR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그 글자에 대해서는 똑바로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건 프로퍼티 속성에서 좀 변경을 시켜줘야 되겠군요. 현재는 캐릭터를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캐릭터에서는 글꼴 크기라든지 글 줄 간격만 조절이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동아시아, 이스트 에이시안이라고 하는 피처에서 글씨를 세로로 세워주세요 라고 옵션을 바꿔주시면 VR이라고 하는 영문자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씨들까지 다 배치를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작업을 위해서 편의상 뽑아놓은 거니까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게 해주는 게 깔끔하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가이드라인 지워줄 거고요. 레이어에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해보십시오. 순서가 틀어진 거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커다란 친구는 JPEG으로 저장하지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K 폴더에 저장을 할 겁니다.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불만 없고요. JPEG이 바로 있으신 분들은 JPG 선택하시면 되고 없으면 세이버 카피라고 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 10분의 1로 줄여주시면 손톱만큼 줄어들 거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합니다. 경로 GTQ라고 하는 경로 파일의 이름 4번 파일의 형식은 PSD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마지막 문제도 정리가 됐네요. 펜툴로 그리는 아이들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펜툴 연습하실 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요. 대충의 윤곽을 따셔서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곡선화시켜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